네, 안녕하세요. 제가 말리부를 탄 지 6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동안 타면서 뭐 좋았던 거 아니면 좀 이건 불편했다 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. 말리부를 먼저 선택했던 이유는 2017년 당시에 이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던 중형차 세단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K5, 소나타, 말리부, 그다음에 SM5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었는데 뭔가 그 당시에도 현대 기아 차를 타긴 싫었어요. 그 차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이제 택시로 좀 많아서 저한테는 별로였고, 삼성의 SM5랑 말리부가 남았거든요. 근데 SM5는 뭔가 멋이 없었고 말리부는 2017년에 처음으로 나왔을 때 너무 예쁘게 풀체인지 돼서 나왔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말리부를 사게 되었어요. 근데 그 당시 말리부가 나왔을 때 1.5 터보랑 2.0 터보 두 가지 트림이 있었거든요. 근데 뭔가 배기량을 좀 큰 걸 타보고 싶었어요. 1.5는 뭔가 부족할 것 같은 느낌? 1.5 터보 출력이 160마력이었고 2.0 터보가 253마력에 36토크로 되어 있어서 250마력이면 출력적으로 부족하지가 않겠다. 그리고 좀 오래 탈 생각으로 뭐 세금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구매를 하고 처음 탈 때 너무 실내가 넓고 모든 게 좋았었습니다. 실내도 저는 상당히 괜찮았어요. 2017년 당시에 뭐 아반떼가 실내가 더 예쁘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쉐보레 차는 실내가 좀 별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아베오 같은 소형차를 타다 보니 말리부를 탔을 때 너무 광활하고 굉장히 좋았어요. 트렁크도 좋고 그 다음에 일단 뒷좌석 폴딩이 되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, 물론 잘 쓰진 않지만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고 뭐 여러 가지로 만족해서 타고 다녔고, 차에 대한 불만은 많이 없었어요. 그리고 지금 한 6년 정도 탔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느낀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먼저 장점은 2.0 터보 기준으로 출력이 상당합니다. 253마력에 36토크다 보니까 매우 잘 나가요. 추월할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출력이라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. 번째로는 실내 공조기라든가 조작할 때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핸들도 되게 편했고, 무엇보다도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, 블루투스 기능, 핸들 손을 잡으면 엄지손가락으로 다 조절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, 핸다도 핸들 안에 있어서 굉장히 편했어요. 타차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콘솔 쪽에, 센터 쪽에 핸다가 있는데 말리부는 핸들에 붙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만족했고요. 넓은 공간, 제 기준에서는 넓고요.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, 뒷좌석 폴딩 되는 것도 되게 긴 짐을 실을 때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. 차박도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냥 근데 잠만 잘 수 있게 디자인 7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꿀리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옆라인 곡선이 되게 잘 빠졌고 정면, 후면 다 제 기준에선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. 보통 중형차보다 좀 차가 좀 사이즈가 길어서 이것 또한 저는 장점으로 작용했어요. 멋있으니까. 단점,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연비가 별로 좋진 않아요. 당연히 2.0 터보라서 다른 1.5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연비가 안 좋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연비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이 정도 출력에 그 정도 연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실제로 제가 출퇴근 막히는 시내 주행 했을 때는 한 7.7에서 9 사이는 나오는 것 같아요. 오늘 주행했을 때는 좀 주말이라 바닷가 쪽이 좀 막혀서 한 8 정도가 나왔는데 연비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없어요. 왜냐면 제가 장거리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게 아니라 출퇴근 용도, 가끔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 거, 그 정도에서는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잘 타고 있고요. 두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수리, 공인비가 조금 현대 기아 차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현대 기아 차를 소유해 본 적은 없지만 친구들이 현대 기아 차를 찾아보니까 수리비를 제가 수리했던 수리에 대한 공인비를 말을 해줬을 때 친구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말을 자주 들어서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타이어, 그러니까 휠이 2.0 터보다 보니까 19인치예요. 그래서 타이어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된다. 근데 이것도 3, 4년마다 한 번 교체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 외에는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. 단점이 하나 추가로 있습니다. 쉐보레 차의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고질병이 몇 가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 말리부 바퀴 뒤쪽에서 리어너클에 텅하는 소리가 나는 게 보통 6만 킬로 이상이면은 그 증상이 거의 올류 말리부에서는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저도 한 8만 킬로에 나타나서 보증 수리로 해결을 했는데 이게 꼭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제가 동호회 카페를 가도 리어너클 문제는 항상 있었던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워터펌프가 좀 새는 냉각수 라인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제가 보증기간이 끝나서 자비로 수리를 했고요. 그 정도가 고질병 다고, 주의해야 될 점은
냉각수를 이제 마트에서 파는 게 아니라 쉐보레 전용 빨간 색깔 냉각수를 넣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. 소모품 제대로 갈면은 차는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차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사회 초년생인데 어느 정도 멋도 있고 출력도 이제 다 잡고 싶다. 그럼 당연히 스팅어랑 G70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중고로 사기에도 굉장히 부담입니다. 사회 초년생이 특히. 근데 이제 올류 말리브 2017, 18년식 같은 경우는 쉐보레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감가가 굉장히 심합니다. 한 1000만원 후반에서 2000, 한 1000만원대 후반에서 2.6 터보 올류 말리브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 초년생에게 추천을 드립니다. 물론 뭐 사회 초년생인데 연비가 안 좋은 차를 왜 추천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보통 가까운 거리 한 15km, 20km 이내 이제 출퇴근 거리만 하면은 뭐 이 정도 출력에 그 정도 연비는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는 업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출퇴근은 그렇게 뭐 멀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안 나와도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하이브리드라든가 디젤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비의 부담도 있고 이제 구매 가격이 일단 비싸다 보니까 그 정도를 다 감안해서 이제 올류 말리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회 초년생 20대 후반이나 30대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려요. 이 정도 출력이면은 뭐 부족함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뭐 아저씨 차처럼 보이지도 않고 요즘 차에 비해서 그렇게 딸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강추. 앞으로 제가 이거를 얼마나 탈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저는 수리를 다 해놓은 상태고 한 20만 정도까지는 탈 생각입니다. 지금 한 14만 킬로 좀 넘게 탔는데 20만 킬로 이상 탈 생각이고요. 이 다음 차로 생각하는 차는 BMW의 530i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요즘에 전기차, 하이브리드 이런 걸 많이 해서 뭐 조용하고 연비도 이제 절감되고 유지비도 이제 저렴하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내연기관차의 감성이 좋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할 것 같고요. 국산차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마음이 가는 차가 없어요. 물론 뭐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차들도 있지만 제네시스가 굉장히 좋은 차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네시스 이제 G80 이 정도 살 금액이면은 저는 5 시리즈 그래도 외제차 BMW 한번 타보고 싶기 때문에 BMW 5 시리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그냥 짧게나마 올류 말리브 장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다음에도 말리브에 대한 다른 뭐 이슈가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